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신과와 뇌인지과학과에 근무하는 권준수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걸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의사들은 그냥 병이 들지 않은 상태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잘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모호하죠.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병원에 오죠. 그러면은 뭐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아프지 않은 상태를 그냥 정상이다. 아픈 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특히 정신현상은 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이나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건강하면 정상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비정상인 게 일반적인 소위 의사들이 보는 이제 정상, 비정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달학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가 대소변 가리다가 잘 가리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소변을 싸기 시작을 해요. 퇴행을 한 거죠, 행동이. 이거는 이제 좀 비정상이죠. 발달학적으로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달학적으로도 좀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통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통계적으로 전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죠. 사실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전체 확률적으로는 오히려 비정상인 그런 행동이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게 비정상입니다.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뉴노멀이죠. 노멀, 정상적인 건데 새로운 아예 기준이 바뀐 겁니다. 정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상이 비정상이냐는 것은 확률론적인 그런 게 많다. 그렇다면은 정신적인 현상은 어떻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구별할 수 있을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자녀들을 신전으로 데려간 장님 오디푸스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오디푸스가 결국 예언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장님이 됩니다. 이런 이 신화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이런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뇌라는 데서 그냥 일어나는 거를 그냥 행동하게 되는가? 뭐 이런 이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문제인가, 뇌가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 소위 로버트 케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는 자유의지를 주장하죠. 내가 내 행동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건 나의 문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계몽주의 철학자인 베론 홀바크라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은 결정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나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이게 뇌의 문제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뇌의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뇌의 기능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다. 결정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현대의 신경과학, 현대의 뇌과학은 그 여러 가지 지금 연구에 의하면은 약간 이 결정론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 느끼기 전에 뇌는 이미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뇌가 먼저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또 자기는 어떤 자유의지로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했다고 치지만 그 이전에 벌써 뇌가 활동을 해서 뇌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뇌의 문제가 좀 더 크다. 결정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찰스 위트만이라는 미국의 공대생이었죠. 텍사스 대학의 공대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1966년도에 이 텍사스 공대, 텍사스 대학에 가면 시계탑이 있습니다. 28층 시계탑인데 이 시계탑에 올라가서 무자비하게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당시에 한 15명 정도 사망을 하고요. 한 30명 이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1966년도에 찰스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그 책에다가 적었어요. 자기가 약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평소에 왜 내가 좀 이상하고 약간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가 고통스럽다. 이런 노트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사후에 뇌 부검을 해봤더니 편도체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과 범죄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논쟁이 촉발이 됐죠. 결국은 이게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마도 이 종양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정례는 브라운스타인의 정례입니다. 이 브라운스타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죠. 불란서의 소르본 대학을 나왔고요. 또 미국의 뉴욕 대학의 박사과정을 졸업을 했던 IQ 180 이상의 아주 유능한 패션 잡지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뉴욕의 아파트에서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다 이제 나오는 그때를 틈타서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들어가서 13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성폭행을 했죠. 2005년도에 10월에 할로윈 데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한 6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이제 공개 수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게 보거 편집장인 애나 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몬테 북스바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마운트 사이나이 대학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이 뇌영상술의 대가인데 펫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정상적인 이 양전자 단층 촬영술을 보여주고 정상인, 그리고 이 사람의 뇌 단층 촬영술을 보여주고 봤더니 좀 다르죠. 전두엽이 지금 이 정상보다는 확실히 이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두 개를 보면 이 사람은 아무런 현실 판단력을 할 수가 없고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 거라고 내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신병적인 상태, 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정신 이상 때문에 일어나는 면책방어 특권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고요. 이런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소위 이제 뇌를 중심으로
뇌 기능을 중심으로 소위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뭐 이렇게 연결해서 융합적인 걸 다루어주는 그런 이제 신경법학 이런 게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이 연쇄살인범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고요,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소위 이제 상당히 폭력성을 띠는 그런 이상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 들어있는 소위 이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잘 못하고 감정이 좀 무덤덤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또 사회 규범을 잘 따르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사이코패스는 이제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살인범이나 또 성폭력 또 연쇄살인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연쇄살인범의 뇌를 봤더니 했더니 전두엽배가 역시 문제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연구를 했더니 역시 편도체 부위와 관련돼서 연결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역시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나 이런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한 걸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이제 편도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거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이제 현실에서 오는 그 자극의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그 전두엽 부위, 특히 이제 이게 안화 전두엽 부위입니다. 눈 부위에 바로 위에 있는 안화 전두엽, 그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또 편도체뿐만 아니고 해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대뇌 좌우방구를 연결하는 이런 뇌량의 용적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좌우방구의 연결성이 좀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내측 전전두엽 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병적인 상태죠. 진주 아파트에서 이제 방화를 한 조현병 환자가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이 동생을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그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르고 5명인가 사망을 하게 되고 이랬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안인덕만이 문제인가? 이 안인덕 씨는 결국은 병에 걸린 거다. 이건 문제가 있다. 시스템 문제가 있다. 내 문제인가? 뇌의 문제인가? 연결이 되는 거죠.